분석기초 16강 정규곡선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BTS 시리즈 확증적 자료 분석편 175에서 182페이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곡선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신장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업 각 분야에 계신 담당자라면 관리 중인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특성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값에는 오차가 존재하죠. 따라서 유사한 값들끼리 모아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어느 데이터끼리 유사한지 구분하기 위해 스터지 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에서 n은 전체 데이터 개수인 50이고요. 이 값을 입력해서 k를 얻으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올림에서 7개로 정했을 때 이를 계급수라고 합니다. 또 우리 데이터를 각각의 계급에 구분해서 포함시키려면 그 폭이 필요한데요. 폭의 계산은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즉 범위를 계급수로 나눠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반올림에서 3을 얻고 있고요. 이것을 계급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최소값이 포함이 되도록 시작값을 정한 다음에 계급의 크기인 3씩 더해서 총 7개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65, 165처럼 중간에 빈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소수점이 없어서 편의상 이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데이터를 각각의 계급의 슬래시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이 같은 도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도수 분포를 90도 회전시켜서 이와 같은 형상을 얻게 되면 우리한테 익숙한 히스토그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히스토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도수를 총 개수로 나눠주면 상대 도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확률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인 3으로 나눈 다음에 이 값들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의 높이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막대에 대해서 현재 폭이 3이고, 자, 그럼 높이는 3분의 0.04가 되죠. 자, 이랬을 때 이 막대의 넓이는 3분의 0.04 곱하기 3이 돼서 약분되면 다시 상대 도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막대의 넓이는 확률의 개념인 1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175라는 하나의 값에 대해서 확률을 얻게 되면 계급의 크기가 이것은 0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계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하나의 값에 대한 확률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것을 확률이라고 하지 않고 확률 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 곡선의 형태는 이와 같고요. 다시 우리의 그 정규 곡선 형성 과정으로 돌아오면요. 자, 도수 분포표를 작성을 합니다.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렸고요. 히스토그램의 이 중간 값들 영역을 이와 같이 연결하면 도수 분포 다각형이 됩니다. 또 이것을 매끄럽게 연결한 것을 도수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요. 이론적으로 매끈하게 이와 같이 형상을 좌우 대칭 종 모양으로 잡은 것을 정규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데이터들이 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라고도 하죠. 또 x 값의 변화에 대한 y 값의 높낮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fx로 표현하면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줄여서 pdf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엑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적 관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학적 관점의 자료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스터지 룰에 의해서 계급수를 얻고요. 범위를 계급수로 나눠서 계급의 크기를 넣습니다. 이들 값으로부터 도수 분포표를 작성한 다음에 각 도수별로 상대 도수와 확률 밀도를 계산합니다. 이들 값들로부터 도수, 상대 도수, 확률 밀도,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막대를 2번 클릭해서 계열 옵션의 간격 넓이를 이같이 조정해서 완전한 히스토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중엔 이 시점에 탄성이 나오곤 합니다. 다음은 미니 탭인데요. 이 위치로 가셔서 적합선 표시를 선택한 다음에 척도 버튼과 Y척도 유형 탭을 통해서 밀도를 지정합니다. 그 결과는 2개의 중첩된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본 크기가 50으로 많아서 CSV를 저장 후 리드 함수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separated values, 즉 텍스트로 저장되는 파일로 용량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파일이 저장된 위치고요. 헤더 true는 원 데이터를 이 같은 구조로 불러옵니다. false면 열 이름이 첫 번째 행에 들어가겠습니다. 50개 데이터에 대해서 스터지 룰에 의해서 6.64, 라운드 함수에 의해서 반올림, 커트 함수에 의해서 현재 데이터가 7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테이블 함수에 의해서 계급별 도수, 즉 빈도를 얻게 되고요.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또 도수별 프로포션, 즉 상대 도수를 구해서 원래 도수의 행 결합을 이루고 있고요. 또 상대 도수에 대한 행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64는 포함이 안 되고 167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계급의 크기가 3, 4로 반복되고 있어서 엑셀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있습니다. 다음은 히스토그램입니다. 계급의 크기 3으로 나눠주고 있고요. 바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매트릭스로 형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확률 밀도라고 하는 열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바 플롯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머진 전부 라벨이고요. 자, 스페이스만 막대 넓이의 25%로 설정을 해서 이 같은 구조를 얻게 되겠습니다. 정규 곡선을 얻기 위해서 정규 분포와 라인 함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히스토그램과 커브 함수를 추가해서 이 같은 정확한 중첩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분석이나 문제 해결 심화 과정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거치거나 이러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